시헌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크노사의 MT410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8대1 사이즈인지 10대1 사이즈인지 얘가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대1 사이즈가 맞고요. 이게 제조사에서는 8대1 사이즈라고 하진 않아요. 8대1 사이즈라고 하지 않고 10대1 사이즈라고 하는데, 샤시가 더 길죠. 샤시가 뒤로 더 길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센터 디프라든가 뭐 전반적인 뭐 드라이브 샤프트나 뭐 이런 레이아웃들은 다 똑같고, 단지 이제 뭐 샤시가 좀 줄어들고 했으니까 48, ET48이 8대1이니까 그거보다 더 줄었으니까 제조사에서는 10대1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8대1 사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8대1 사이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빅 사이즈의 10대1 몬스터 트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크노 RC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브랜드의 역사를 조금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테크노 RC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된,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죠. 사실 역사가 길진 않은 그런 브랜드고, 재밌는 사실은 RC카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몇 안 되는 오프로드 전문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온로드 차가 없어요. 뭐 투어링이라든가 8대1 투어링, 10대1 투어링, 뭐 좀 작은 샤시의 뭐 M샤시 사이즈의 뭐 그런 투어링이라든가 뭐 퓨어 레이싱, F1 뭐 레이싱, 이런 차량들이 없고 오로지 오프로드만 만드는데, 재밌는 거는 라인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각 장르, 각 사이즈마다 하나씩, 종목이 하나씩 10대1 버기, 그리고 뭐 10대1 숏코스, 그리고 8대1 버기, 8대1 트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대1 몬스터 트럭까지, 이렇게 딱 그 라인업에서는 한 대씩 차를 만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무슨 뭐 민문형 차량이다, 뭐 저가 차량이다, 이런 걸 RTR 차량이다 이런 걸 만들질 않고, 한 종목 한 대를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뭐 이념이나 뭐 자기네들이 고집이 들어있는 뭐 그런 건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네가 얘기하는 브랜드 설명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 RTR 킷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싸구려 RTR 킷 차량들 만들고 대도 안 되는 기자재 갖다 붙여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매하는 차들 같은 건 따위는 만들지 않고, 우리는 한 대를 만들더라도 하이엔드로 제대로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설리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량들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튼튼해요. 내구성이나 뭐 강성, 그리고 이 설계 아이덴티티, 이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거는 테크노 차량이구나 라는 거를, RC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전반적인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설계만 딱 보시더라도 이거는 테크노 차량이구나 딱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8대1 버기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을 알려주고 그 차량명을 알려주기 전에는 사실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아니면은 어느 브랜드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일률획일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설계가 좀 있어요. 사실 뭐 서브는 어느 방향으로, 뭐 엔진이나 모터는 어느 방향으로, 양옆에 뭐 사이드 가드가 있고, 뭐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는데, 테크노 RC라는 회사는 자기들만의 굉장히 독창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굉장히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차량 설명으로 좀 가볼게요.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엔드를 표방하는 몬스터 트럭이고요. RTR 킷은 아니에요. 무조건 키트를 구입을 해서 박스를 열어서 조립을 다 해야 되고, 이런 타이어, 이런 바디가 없죠. 지금 바디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오로지 차체, 휠 타이어 안 들어가요. 차체 안 들어가. 당연히 이런 모터나 이런 변속기라든가 이런 기자재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는 엄청 차를 잘 만들겠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차다, 그러니 너네는 이 가격을 주고
이걸 사서 니네가 갖고 있는 장비를 얹어서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뜻인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크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물론 저가형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이엔드 킷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협찬받은 차량인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라인의 빅조 타이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프로라인사의 F150 랩터 바디인가 뭐 그걸 썼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차는 구입 초반부터 제가 다 직접 그 참여를 했던 차량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롤 케이지가 있었어요. 나일론 재질의 롤 케이지. 검색해보면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롤 케이지를 장착한 차량이었는데 깨졌어요. 네, 아주 박살이 났죠.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렇게 감성이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킷에 비해서. 이런 한 4kg 정도 육박하는 무게를 견디기가 버거웠는지, 아니면 중국산이라 그런지. 아무튼 네, 롤케이지는 박살이 나서 없고, 바디는 네, 어차피 뭐 바디나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차량 설명을 좀 계속 해드린다면, 빅보호석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상당히 시국이 아주 그냥 보이시나요? 믿음직스럽죠. 다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디프에서 나오는 유니버셜, 네, 이 드라이브 샤프트 설계가 이 로어함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여기랑 여기 간격이 지금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로세타를 저중심으로 준다는 거예요. 차량의 전반적인 그 무게중심을 낮추는데 의미를 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설계만 보더라도, 지금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게 좀 닿다고, 몬스터 트럭은 좀 차고도 이렇게 지상고가 좀 높아야지 뭐 홈런 주파라 뭐 이런 점프나 백플립에서 되게 용이할 텐데, 굉장히 무게중심을 낮춰놓은 게 보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ET48이라는 차를 베이스라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ET48이라는 차가 트럭이거든요. 트럭이는 뭐냐, 버기에서 샤시를 좀 더 연장해가지고 암대를 좀 더 키우고, 허리를 좀 늘려놓고, 타이어를 좀 큰 걸 써가지고, 버기보다는 주파성은 더 험로 주파성이나 점프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또 버기에서의 그 칼 같은 코너링, 그 민첩한 무빙 같은 거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버기랑 트럭의 그 차이인데, 그런 트럭을 베이스로 한 차량이니까 얘는 당연히 그 ET48의 설계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ET48이라는 차는 계속 거론이 되는데 별거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샤시가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더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이제 휠 베이스가 훨씬 더 길어지겠죠. 휠 베이스가 이 정도까지는 오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범퍼 같은 거 당연히 없고요. 트럭에는 몬스터 하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좀 서킷이 아닌 그런 아무 곳에서나 막 전천후로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표방을 하는 차가 이제 몬스터가 아닐까 싶어요. 센터에 이렇게 디프가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해서 모터에서 나오는 토크를 드라이브 샤프트를 타고 타이어에서 노면까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전반적인 차량의 그립을 얘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대부분 근데 몬스터 트럭이라고 하는 거는 센터에 디프를 잘 안 쓰고 스퍼가 들어가죠. 스퍼가 그냥 고정식으로 락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터에서 전달되는 동력을 로스 없이, 그러니까 구동 손실이 없이 그대로 스퍼에 전달해주면서 홈로 주파성이나 그 치고 나가는 맛, 이런 게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더 그립을 원하는 센터 디프, 아니면 퍼포먼스를 위한 뭐 스퍼 기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몬스터에는 대부분 센터 디프를 잘 쓰지는 않죠. 물론 쓰는 차량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밋 같은 몬스터 트럭 같은 경우에 센터 디프를 쓰는데, 그건 그렇게 빠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백플립을 한다거나 점프를 해서 막 날아다니는 이런 몬스터 트럭,
홈로 주파에서나 뭐 그런 데서 또 좀 더 타이어의 그립이나 무빙 같은 거에 좀 비중을 둬야 하는 몬스터 트럭은 이런 센터 디프 글쎄요,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귀여운 드라이브 샤프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독번이라고 하는 개뼈인데 개가 물어뜯는 그 양쪽에 이렇게 뭉툭한 뭉치가 있는 그 뼈다귀 모양을 해서 독번인데, 크기가 이게 길이가 몇 센치? 이게 한 5cm? 5, 6cm 정도 될래. 이런 독본 개뼈가 들어가 있어요. 조인트 컵하고 조인트 컵 사이가 이게 보면은 한 1.5cm? 2cm 정도 될까요? 20mm 정도? 150, 15mm 정도 되는 사이에 독본을 넣어가지고, 참 이런 거는 좀 그래요. 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구성,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의 강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암대 같은 것들이 여기 다 박혀 있어요. 원래는 뭐 MP9이나 그런 버기들, 그런 뭐 옛날에 MP777이라는 교쇼의 어떤 그런 트럭에도 보면 암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구멍이 다 뽕뽕 나 있어요. 이 구멍이 나 있는 건 왜냐면 그 경량화, 그렇죠? 경량화 대신 이렇게 사선으로 프레임처럼 이렇게 해서 강성을 그대로 확보를 하고, 대신 구멍을 나가지고 사이사이에 구멍이 나가지고 경량화를 껴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프레임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설계가 돼 있긴 한데 그 사이사이가 다 막혔죠. 이게 다 강성, 정비용 일상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무게죠. 이만큼 이 막혀있는 수지만큼 쓴 수지만큼 무게는 증량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수지 부품들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가벼운 무게도 아니고. 완벽한 차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 차를 보면 그게 정말 절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완벽을 추구하고, 우리는 이거 하나만 만들어 잘 만들겠다라는 메이커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설립 인형 같은 게 살짝 엿보이기도 하는데, 완벽하진 않죠. 뭔가 강성을 얻으려면 무게를 포기한다던가, 이런 어떤 그립을 확보를 한 대신에 퍼포먼스를 조금 잃었다든가,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노 RC의 가장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 아마 CEO가 태역 군인 출신 같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토종 브랜드인데 특이하게 군인한테 이렇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태역 군인이라든가 뭐 현역 군인이라든가 자신의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대리점에 보내준다면 그만큼 또 무슨 뭐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렇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대표이사가 군인 출신이 아닌가 하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할 것 같긴 하는데, 요새 너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코가 마태가 가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코맹맹이가 나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완전히 아주 쎄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좀 차를 좀 터프하게 열심히 굴리시는 분이에요. 여기가 협찬을 받은 차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데군데 막 흙도 막 껴있고 한데 일부러 안 닦았어요. 사실 몬스터한테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터프한 그런 좀 모습이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뭐 청소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협찬한 차들은 무조건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정비할 곳이 있으면 다 정비를 해서 차량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협찬을 해주실 거면 저를 믿고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총평을 남긴다면 강성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준다. 아무리 날고 던지고 떨어지고 쳐박고 해도 끄떡없다. 아주 진짜 강성 하나는 정말 최고예요. 정말 최고인 것 같고, 미국 형들이 정말 이런 거는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단점은 좀 부족한 라인업, 좀 더 다양한 차량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될 수 있겠네요. MT-410 테코나 RC MT-410 좀 살펴봤고요. 이거를 참 제가 이제 리뷰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너무나 좀 요새 또 핫하고 사실 하이엔드 몬스터 트럭이라는 장르 자체가 몬스터 트럭과 하이엔드는 조금 뭔가 좀 괴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몬스터 트럭은 철저하게 그 즐기는 차량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대회도 가끔 있긴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죽다시피 했죠. 예전에 레보 3.3이라든가 트렉사스의 뭐 티맥스 이런 뭐 엔진 몬스터 트럭들도 굉장히 이렇게 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엔진 차량들은 거의 다 죽다시피 하고, 물론 뭐 나오긴 나와요. 레버라든가 뭐 엔진 달고 나오는 차량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듯이 이제 뭐 정비용 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엔진 차량보다는 전동 차량을 좀 선호하시는 뭐 그런 트렌드가 좀 생겨났는데, 몬스터 트럭 하면 몇 대 안 되죠. 뭐 트렉사스의 엑스맥스라든가 뭐 로시의 데저트 버기, 이런 데저트 트럭 뭐 이런 버기 이런 차량들이 좀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좀 RTR 기술로 나오고 조종기까지 다 포함되고 충전만 해서 바로 주행할 수 있는. 하지만 얘는 뭐 8대1 버기나 뭐 그런 씬에서 대회 씬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그런 하이엔드 차량들을 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몬스터 트럭에서 핫한 차인데 좀 사실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는 제가 깨끗이 세차를 해서 차주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MT-410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